140 몇 번부터 간다고? 146번? 배달 요금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데 그게 얼마예요? 여기 손해보지 않도록 요말 때문에 거야? 응? 손해보지 않도록? 이게 두 개 곱한 게 비용이잖아. 실제 비용이잖아. 그럼 실제 비용이 배달 요금보다 크면 이게 비용이잖아. 비용이 배달 요금보다 더 큰 값을 지닌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때 배달 비용이라고 여기서 배달 비용이라는 건 네가 쓰는 돈이야. 이거는 남한테 받는 돈이고. 근데 이게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네가 손해 보는 거지. 네가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이거를 높여야지. 아무리 이과라도 공급과 수요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상식이야. 알았어? 왜 이러지? 다음 54번 154? 음. 154번 봐봐. x가 3보다 큰 부분에서 y는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직선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럴 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러면 우선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이거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거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이런 방식의 선이라는 건 알거든. 근데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얘가 얘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서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그거부터 그려가면서 나머지를 따져보는 거야. 자, 이거부터 그려보자. 자, y는 지금 뭐 할 거냐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내가 지금부터 그릴 거야. 오케이? 자, 그래, 정석대로 하자. 그럼 y 프라임 y 프라임은 넘어오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0일 때랑 2일 때가 뭐가 돼?
0일 때랑 2일 때가 그때와 그때로 찾아봤어요. 3차 함수로. 그러면 0일 때는 얼마야? 0이야. 0이야. 맞지? 어차피 그림의 형태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야 지금. 맞지?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야?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3분의 4? 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예요. 맞지? 근데 뭐라고 했어? x가 3보다 큰 부분이라고 했지, 그지? 네. x가 3은 또 여기야. 이게 3이야. 3보다 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구멍이 날 거고 이것만 찾아오면 되는 거야. 네. 맞아? 네. 맞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선을 그을 거야. 네. 근데 그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선이네. 네. 이런 방식으로 선을 그으면 3보다 큰 부분은 여기지, 그지? 네. 얘가 이거보다 큰 쪽에 있네. 네. 맞냐? 네. 그럴 때 k의 무슨 값 구하라 했어? 최대값이요. 최대값이니까 어디까지 가면 돼? 자유제기 30. 이렇게 지날 때까지만 가면 되지, 그지? 네. 이 값은 얼마인데? 3,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 이게 0이네. 네. 그럼 얘가 3, 0은 뭐 할 때까지? 지날 때. 지날 때까지가 최대값이야. 지금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4분의 15 플러스 K. K는 정했으니까 4 아니에요. 어? 정했으니까. 정수니까 이거보다 지금 작으면 되는 거니까 정수면 K는 3이 3이지, 그지? 이해다.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냥 하면 돼. 별거 없어. 네. 여기는 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돼. 문제의 요는 뭐냐면 문제의 요는 뭐냐면 그래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거거든. 좀 더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자 봐봐. 자, 좀 더 빨리 그려보자 이거.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그림을 유추할 수 있다. 왜? 3분의 1 빼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그치? 바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3분의 1 x 제곱에 x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맞냐? 그러면 이거 3이야. 벌써 눈치 깠어야 돼. 아 그래? 그럼 그림 상태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0일 때가 무슨 근? 중근을 가질 거고 3일 때가 근을 갖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하면 이렇게 되겠네. 네. 근데 뭐만 보라고? 얘만 보라. 네. 여기 네. 그냥 바로 찾아봐. 네. 맞아? 네. 그러니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렇게 풀이할 때 반도 안 걸려. 바로 나왔어.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근데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계속 해왔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고 이걸 연습하라고. 이걸 한 번씩 연습해보라고. 무조건 저기 해주라. 알았냐? 됐냐? 다음이요. 원리는 하나야. 원리는 그림을 그리고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 본다가 여기에 기본적인 원리인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의 형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말의 형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거를 찾아내고 해당되는 걸 암기하는 거야. 다음은 160분. 60번 때까지 가도 돼? 그리고 60번. 이건 시각 T에 대한 뭐냐 이거? 속도가 속도냐? 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요 위를 움직이는
위로 움직이는 점 P. y는 x의 x축에 대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은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을 R이라고 하자. 시각 T에서 점 P의 x축 점 P의 x 좌표가 이것이고 여기 점 P의 x좌표 제라고. 그리고 T가 1에서 점 R이 x축 위를 움직이는 속도가 38이래.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 맞냐? 이게 지금 이 문제만 읽으면 좀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대부분 이 문제를 풀이 할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림이 있어. 위에 있는 점을 잡아.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잡아서 접선을 잡은 다음에 접선의 이 좌표를 잡아. x좌표를 잡아. 그리고 x좌표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이하지. 지금 이 문제는 P를 잡고 거기서 접선을 올려. 그럼 만나는 접선의 접점 자체에서 또다시 내려서 R값을 받는 이런 행위. 다르지 그치? 달라 문제의 흐름이. 방향이 다르단 말이야 지금. 근데 어차피 문제풀이의 흐름은 비슷하다고 봐야 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다고 봐야 돼.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자 보자. 그러면 상황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거꾸로 문제를 풀어보자고. 여기 T도 나와 있으니까 K도 나와 있고 T도 나와 있으니까 다른 문자를 써보자.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위에 있는 이미의 점을 하나 잡자. 뭐가 뭐니? m, m제곱 잡자. 그래서 거기에서 접선을 하나 긋자. 얘가 이제 Q가 되는 거고. 접선을 하나 긋자. 이것을 P라고 보는 거지, 그치? 네. P라고 보고. P,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직으로 내린 이 녀석이 뭐로? R이라고 보고. 맞아? 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접선의 방식이니까 기울기 이 m이 되겠지? 네. y는 이 m에 x-m 플러스 m 제곱이 돼. 맞아? 네. 그러면 이거는 2mx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때 무슨 절편? x절편. x절편. 얘가 넘어가니까 2mx는 m 제곱이면 x는 2분의 m이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요것이 지금 2분의 m, 0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네. 얘는 M, m, 0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문장을 다시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점 P의 자 시각 T에 대해서 점 P의 x 좌표가 저거라고 그랬지, 그치? 네. 얘가 뭐라는 소리야? 3t 제곱 플러스 kt라고 하는 거고 세제곱 제곱. 세제곱 제곱이 세제곱 제곱이고 맞아? 그럴 때 이 녀석의 무엇이 속도가 맞냐? 네. 속도가 t가 뭐에서? 1에서의 이 녀석의 속도가 얼마라고? 38이었어. 맞지? 그렇다면 요 식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2분의 m은 3t 세제곱 플러스 kt 제곱이 될 거고 네. 그럼 m 값은 6T 6t 세제곱 플러스 2kt 제곱이 될 거고 네. 그것이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야. 네. 이 m은 뭘 의도해? 위치. 위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네. 이거에서 내가 뭘 잡아? 속도를 잡자는 거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 18T 18t 제곱 플러스 플러스 4 4kt 맞지? 네. 얘가 얼마나? 3 38이야. 근데 t가 뭐일 때? 1 1일 때.
그럼 t에다 1 집어넣으면 18 플러스 4k가 38. 넘어가면 20이지? k. 5. 값은? 이해돼? 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자, 니네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게 돼.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점을 먼저 얘로 잡고 그 잡은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긋는다. 아, 그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대부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뒤에 미적분을 보면은 미적분에서 실제로 더 움직이는 걸 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위치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미적분에 가면 이렇게 움직여. 이 곡선 위를 시간당 1씩 움직인다고 이렇게. 시간당 1씩. 봐봐, 생각해봐. 얘를 시간당 1씩으로 움직인다면 X축은 시간당 1씩 움직이는 건가? 말이 안 되지, 그치? 얘가 시간당 1씩 그러면 길이로서 1만큼씩 다 끊는다고 친다면 x로서 빠질 수 있는 건 점점 작아진다는 소리밖에 안 돼. 맞아? 즉 x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는 소리가 되거든. 그렇게 생긴 문제는 또 달라. 문제풀이가 흐름이 달라. 다른데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위치만 얘기하는 거라서 이런 방식의 문제풀이가 가능해.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되겠어? 됐어? 또 60 이거? 자, 속도가 3번 같아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이거랑 게 음. 세점을 넣는다. 근데 지금 한 점밖에 안 나와가지고. 말이 돼? 아니 세 점, 그건 아는데 말이 안 되잖아. 한 점밖에 안 나와. 자, 봐봐. 자,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 위치, 맞아? 아, 얘도 뭐고? 위치고. 얘도 뭐야? 위치요. 위치야. PQ의 위치야. 그런데 그 녀석의 속도가 같아진다고? 네. 그럼 각각의 속도를 구해야 되겠네? 네. F 프라임은 4T 세제곱. 4T 세제곱. 마이너스 18. 뭐? 마이너스 18T 제곱. 플러스 24T. 24T.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네. 얘가 속도인 거고. G 프라임 T 속도는 네. N이다. 얘와 얘의 속도가 뭐해지는? 같아지는. 어? 같아지는? 순간이 몇 번 왔다고? 3번. 3번 왔다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순간이 3번 왔다의 말의 표현은? 만나는 요 식의 만나는 점이 만나는 점이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뻔하네. 이게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를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고? 또 하나만 만난다며.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아니 이렇게 하고 하는데 풀어보니까 하나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자, 다시 가자고. 아, 그래.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말에 의한다면 이 녀석을 그림을 그리고 이 녀석을 그려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를 구하면 되겠네. 그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플러스 24t가 n이야. 맞아? 네. 이때 이 녀석을 G HT라고 합시다. 네. HT라고 합시다. 그러면 H 프라임 T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극값부터 잡자고. 이게 연산 틀렸어. 12T 제곱 마이너스 30. 36T 플러스 20. 플러스 24 네.
12 12에 t 제곱 마이너스 32 플러스 2 그럼 1하고 2네. 네. 여기 1이야. 여기 2야.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맞아? 네. 자 여기 잡아. 12 10, 네. 11. 여기는 8이 8, 네. 8이래. 거기 사이에 봐봐 네 그림 어디서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그럼 m값의 범위는 8보다 8보다는 뭐하고? 크고 10보다는 작아요. 그럴 때 m값에 어디야? 어디서 틀렸어? 빨리 얘기해. 이건 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이건 이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거야. 내가 이렇게 식을 다시 이런 문장을 다시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라는 말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중간에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다 어떠냐면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해돼?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그냥도 풀이는 가능해. 할 수도 있어. 어떻게? 얘를 그려. 얘를 그리면 4차 함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좌표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y는 mx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4차 함수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흐름은 너무 어려워.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미분을 해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잡혔을 때 이제 이 녀석만 풀면 돼 라고 한다면 그 앞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난 이제 이걸 그려야 되는 거고 이걸 그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HT라고 잡아주고 있거든. 여기서 HT가 FT와 GT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없단 말이야. 맞아?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다시 저학년 때는 위에 그냥 있는 주어진 문제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만들어지는 상황 가지고 해. 알았어? 됐어? 네. 다음. 193번. 너도 193번? 네. 그러니까 변화율의 문제를 풀면요 기본적인 변화율 문제들은 솔직히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해. 문제 자체를 풀이할 때 별로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변화율 문제 중에서 이런 방식의 문제라든가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변화율 문제가 있기는 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는 문제들 중에 옛날에 변화율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어. 다들 번지는 안 해봤지? 네. 기회가 생기면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어? 네. 해보고 싶다? 자신 있어? 해보고 싶다? 좀 해봐라. 씨. 근데 그 할 때 보면 그 선 달잖아. 끈 달잖아. 어? 등에다 달든 뭐 다리에다 달든 달잖아. 그 끈이 완전 그냥 일반적인 끈이 아니라 이게 고무줄이잖아. 네. 일반적인 끈이면 허리 부러져. 이게 내려가다 쿵 할 테니까. 그치? 네. 근데 그게 쿵 하는 게 아니고 쫙 늘어나는 거야. 고무잖아. 근데 고무줄을 이만한 고무줄을 쭉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두께가 이만한 고무줄이야. 네. 알았어?
이거를 쭉 늘렸어. 네. 잡고서 늘렸어. 네. 어떤 일이 벌어져? 얇아져. 얇아지지, 그지? 네. 맞아? 그걸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게 나왔었어. 이만한 두께의 뭐가 있는데 그게 뭐 얼마큼 늘어날 때마다 이게 뭐 얼마큼 줄어드는 거야. 어? 근데 그런 흐름이 얘랑 되게 유사하거든. 얘랑 되게 유사하거든. 어. 그런 계열 문제는 진짜 어려워. 그런 계열 문제는 진짜 어려운데 지금 이 문제는 기존에 풀었던 너희들이 지금 기존에 풀었던 그 변화의 문제랑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문제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봐야겠지. 자, 기존의 문제와 다른 점은 뭘까?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이 문제의 다른 점은 뭐야? 자기들이 문제를 못 풀어놓고서는 왜 문제풀이가 다른지를 구분을 안 해봤어? 목표가 안 돼. 어? 아니. 아니 틀려도 관계없어. 틀려도 관계없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라는 거야. 속도가 좀 속도가 느려지지 않아요? 느려지지 않아요? 그치 속도가 느려지겠지. 근데 이제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야. 앞에 문장 아무리 찾아봐. 이런 거. 수면의 상승 속도가 이거였다면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어.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장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 문장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알았어? 그럼 저런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알겠니? 자, 봐라. 자, 당연한 것부터 먼저 체크. 니들 지금 체크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 당연한 것부터 체크를 하면 지금 이런 뿔의 모양, 뿔 모양의 기본 틀은 뭐냐면 뿔 모양의 형태의 기본 틀은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관련이 아니야. 맞지? 네. 수직일 거고 여기가 6인 거고 지금 여기가 10인 거야. 맞지? 네. 거기에 물이 차 올라오는 거지. 네. 물이 차 올라오는 거지. 이럴 때 이 녀석을 반지름으로 두고 이 녀석을 높이로 둔다. 네. 맞아?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식이 하나 작성될 수 있어. 뭐? 비례식이. 6대 10은 R 대 H. 맞아? 네. 근데 6대 10은 3대 5니까 5R은 3H라는 식이 하나 만들었지. 됐지? 네. 자,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물의 양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물의 양을 물어봤다는 건 그건 뭐를 물어보는 거야? 부피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물어보는 거야. 부피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럼 이 녀석의 부피 V는 공식 있지?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해돼 이거?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럼 뻔해뻔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야? 뻔해뻔짜 무슨 짓을 하겠니? 우리가 매번 풀었던 방식에 의한다면 여기가 H고 R이고 식이 하나고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H는 뭐야? 3분의 5R이거든 지금. 맞지? 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3분의 1 파이 R 제곱에 3분의 5R이니까 이거는 9분의 5 파이 R 세제곱이다. 맞지? 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줄 아니? 문제는 어디서 생긴 줄 알아? 물의 양은 얼마이냐를 물어봤는데 그 앞에 있는 문장
몇 초 들어가는 물의 양이야. 쉽게 얘기해서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 시간은 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써야 돼? T라고 써. 맞아? 네. R이 시간이야? 아니요. H가 시간이니? 네. 시간당 부피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지금? 네. 근데 T가 없어. 그냥 풀 수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건 구할 수 있지. 반지름이 얼마일 때의 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거. 반지름 R이 지금 변수로 잡힌 거니까 반지름 R에 대한 뭐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할 수 있는데, R에 대한이 아니라 시간당이야. T에 대한이야 지금. 그러면 얘를 뭘 해야 되는 거냐면 T로 미분해라. 네. 이거 T로 미분할 자신 있어? 없지 그지? 네. T로 미분할 자신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한 거에서는 딱 두 가지가 들리는 거야. 첫 번째, 수면의 상승 속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야. 하나. 그리고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인데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두 번째, 시간이 없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할 것이냐야. 알겠니? 자, 적어 놓을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아는 것들 다 적어 놓을게. 첫 번째, 봐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면의 상승 속도라는 거야. 상승 속도가 9분의 20m/s라는 소리 하나 나왔어. 이거 있고, 두 번째 5R은 3H라는 게 하나 있고, 세 번째 부피 V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게. 저 문제를 풀어서 정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얘는 뭔지 모르는 거고, 얘는 결과치에서 나왔지만 시간 t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 그런데 이 내용을 해석하면, 이 내용을 해석만 해줄 수 있다면 나머지 풀이가 흐름이 잡혀. 뭔 소리냐? 수면의 상승이지. 상승이란 말의 의미는 h 관련 이야기야. 네. 속도라는 말은 시간 t에 관련된 이야기야. 맞아? 네. 즉 시간당 높이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시간당 높이를 의미하는 거거든. 시간당 높이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dt dh야. 네. 즉 dt dh가 9분의 20이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 문제는 R로 정리할 게 아니라 H로 정리해야 돼. 즉, 요 식이 R은 5분의 3H가 되는 거고, 네. 그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V는 3분의 1 파이에 5분의 3H의 전체 제곱 H가 돼요. 네. 뭐냐? 잘 봐. 그러면 이 녀석은 하나하나 지워지니까 25분의 3 파이 h 세제곱이 되거든? 네. 문제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저걸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는 거야. 합성함수의 미분. 네. 봐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지금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이지, 그치? 네. 여기서 그럼 얘기하는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을 또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부피 V인데 그게 시간당 변하지 그지? 네. 그러면 dt dv 맞아? 네. 그럼 얘도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 식이 어떻게 바뀌냐? dt dv는 네. 그럼 뒤쪽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그지? 네. t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합성함수의 미분 원래 요 내용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이야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h로 미분을 해.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이거 써줄게.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y는 예를 들어 fx가 있어.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네. 그러면 앞에도 dt d를 쓰고 뒤에도 dt d를 쓰는 거야. 그런데 잘 봐라. 그러면 dt분의 dy라고 하는 것은 dfx인데 봐봐. x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여기 dt라고 써있지? 이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dx를 놓고 여기에 dx를 넣는 거거든. 네. 그럼 여기는 x에 대한 미분이 되겠지 그치? 네. 맞아? 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더 붙으면 돼. 이해되니? 네. 얘도 같은 표현으로 한다면 여기 밑에 d가 붙어야 되는데 이건 t가 없어 그치? 네. 그러니 t가 옆으로 가고 dh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에 대한 h 미분은 얘가 넘어오면 25분의 9 파이 h 제곱 미분했다 h에 대해서. 네.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 dt dh dt dh는 어디 있니? 여기 있지 그치? 즉 25분의 9 파이 h 제곱 곱하기 얘는 얼마? 9분의 20. 이제 난 뭐만 잡으면 돼? 이제 난 뭐만 잡으면 돼? 이거 안 잡아? 잡아요. 이걸 잡아야 양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게 될 때의 시간이 되겠지 그치? 네. 맞아? 요게 될 때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요게 될 때의 시간. 아니면 요게 될 때의 뭐 R 뭐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자, H만 적으면 돼. 네. 맞지? 근데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얘는 얘도 미분해. T에 대해서. 오. H는 뭐야? 3분의 5 R이지 그치? 네. dt dh 3분의 5 dt dr이지 그치? 네. 맞아? 네. dt dr이지?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라고? 9분의 20은 3분의 5 곱하기 dt dr이라고. 네. 맞아? 그러면 dt dr은 3분의 얼마? dt dr은 3분의 4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시간당. 아니, 시간 다음 그 단지. 시간당 올라가는 거 맞지? 네. 그러면 R은 뭐가?
3분의 4 t가 되겠지, 그치? 네. 맞아? 네. 얘는 뭐가 돼? h는 뭐가 돼? 9분의 20 t가 되겠지, 그치? 맞냐? 네. 근데 그것이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비율을 가지고 있다. 네. 무슨 흐름인지 알겠어? 네. 흐름 자체는 알겠니? 어? 흐름 자체는 알겠어? 네. 좋아, 여기서 멈춰볼게, 그러면. 여기서 멈춰볼게. 이 문제 지금 풀어봐, 그러면. 자, 못 풀어도 돼.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어려워. 아이씨. 아니네. 아니네. 여기서 헛짓했네. t 잡으려고 했는데. 시간당 t를 잡으려고 했더니 헛짓을 했네. 에이, 쏘리. 이걸 안 읽었네. 네. 물의 깊이가 얼마? 5cm. H 얼마? 5만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저 5를 구하려고 했었거든, 지금. 네. 일부러 5를 구하려고 지금 식을 잡으려고 했었던 건데, 어? 저기 나와 있네. 이해되니 무슨 소리인지? 네. 여기다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거에서 하나가 빠진 거야. 네 번째. 지금 이 녀석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거에서 H가 뭐다? 5일대라는 이 문장이 하나 빠진 거야.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 지금. 찍어놓고 다시 한번. 이거 생각보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 문제. 요런 문장 하나 들어가면 쉽지 않으니까 요 문장부터 해. 저거 dx가 분모는 dfx가 없어요. 다시. 저 합성하는 부분 dx가 분모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네. 이거 뭐야?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야. 네. 근데. 근데 그게 그 dt에서 갑자기 dx가 되면서 아하, 다시. 형태는 dt분의 dy고 뒤에도 dt분의 dfx야 지금. 네. 여기는 y라고 써 있으니까 네. t로 미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는 거야. 네. 근데 이쪽은 지금 미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네. 근데 여기도 x에 대한 식이거든. 네. 즉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위아래 똑같이 dx를 곱하자 이거야. 네. 유리식처럼. 네. 그래 놓으면 요렇게 보면 fx를 dx d한 결과가 된다. 즉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네. 그리고 뒤쪽은 dt dx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놔두는 거고. 그럼 이 여기서 써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v는 fh인 거야 지금 현재. 네.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네. 이거를 dt d를 양쪽이 똑같이 하는 거야. 네. 근데 문제 결과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얘거든 지금. 저 문장 자체가 의도하는 게 이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네. 근데 이거는 h에 대한 식이지 t에 대한 식은 아니거든. 네. 그러니 위아래 똑같이 뭐를 놓쳐요? d dh를 놓쳐야 된다 지금. 네. 그러면 요렇게는 뭐가 돼? 이분이 h에 대한 미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h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고 이건 더 이상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뒤쪽에 나오는 거야. 네. 이해돼? 무슨 소리지? 이게 원래는 미적분에 있는 내용이야. 미적분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 문제가 여기 들어온 거야. 저거 생각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네.
앞으로도 많이 틀릴 거고 저걸 가지고서 많이 고생할 거야. 많이 고생할 건데 이건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저런 방식의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끼케야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야. 슬슬 에어컨 틀을 때가 됐나? 창문 좀 열면 안 돼요? 응? 창문 좀 열면 안 돼요? 덥지 그지? 네. 에어컨 틀까? 네. 야 에어컨 틀면 죽어. 열어 네가 그쪽에서. 저쪽 거 열면 저쪽 거 열어도 되잖아. 아, 이거 열어요? 아싸리 쳐가지고. 아유 날씨도 좋은데. 야외 수업 할까? 네? 야외 수업. 밖에 나가서 수학 한번 해볼래? 난 분필만 들고 내려가면 돼. 앞바닥에 나왔어요. 저 도로 위에서 까만 바탕에 한번 해볼까? 아마도 차 안 지나다닐걸? 옛날에 그거 놀았는데. 자, 대님. 넌 아직 하기 힘들어. 네. 자, 다음. 됐어? 넘어가도 되겠어? 이해 전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그러면 먼저 생각해봐. 다음. 96%. 90. 96%. 96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전체에서 운영이 되는지
F0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전체 절대값이 그 저거 되려면 네. 모든 실수에서 그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전체 절대값이 모든 실수에서 극각돼서 그러니까 x축 자체의 극값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조금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면 되거든. 자, 최고 차익의 소일인 3차 함수 fx가 있다고 했어. fx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x 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제? ax 플러스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가족관계가 fx-4라고 하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3차 함수를 그려놨는데 3차 함수를 그려놓고 밑으로 얼만큼 내렸는데 뭐 그게 된다고? 글쎄, 삼차 함수의 그래프의 유형 중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될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지 않나? 그지? 근데 왜 굳이 문제는 F0의 최소값을 의미했을까? 응? F0의 최소값을 의미했을까? X는 0에서 Y는 0에서 걸릴 수 있는데 두 점이다. 다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걸려서 3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X축에 걸려버리면 여기서 꺾여. 기하면서도 꺾이죠. 응? 기하면서도 0에서 기함수 예를 들어서 이게 될 수 있는 건 y는 x제곱 함수는 안 꺾여.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괜찮아. 이게 되는 거지. 글쎄, 모르겠네. 잠깐만,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fx는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 세제곱 플러스 4면 될 것 같은데? 맞냐? x제곱 플러스 4라면 x 세제곱 함수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4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4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fx를 마이너스 4만큼 내리는 거잖아. fx 마이너스 4니까 fx를 4만큼 내리는 거거든. 이런 함수가 돼. x 세제곱 함수가 되는 거고 걔를 꺾어 올리면 모든 수를 비는 거야. 맞지? 아니 근데 왜 f0의 최소값이라니까? 그러면 이거 제로 집어넣으면 얼마야? 답은 4여야 돼. 근데 답이 4가 나오는데 최소값이 나와? 이거 뭔데 도대체?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재밌는 거는 두 번째 거 써먹지도 않았어 지금. 두 번째 건 써먹지도 않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릴까? 얘기해봐. 지현이. 뭐라고? Y축이. 저기 있어요. 꼭 Y축이 여기 있어야 되냐? Y축이 여기 있어야 되냐? 저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만약에 이 생각을 했다면
fx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세제곱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4면 되는데 여기는 x 마이너스 k의 연대를 취하겠습니다. x로 k만큼 플러스 뭐 마이너스로 쓰면 네. 내 마음이야. 난 괄호 안은 마이너스를 아니 줘. 아니. 아 여기가 그러네 여기가 플러스 4네.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거는 내렸을 때 세제곱만 얘기했는데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꼭 축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래도 된다 이거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로만 딱 잡히는 거니까. 좋아. 만약에 이걸로 잡혔다 치면 다음 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 fx는 얘야. f'x 3의 x-k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형태를 보면은 그냥 식 쓸까? 그냥 식 써도 돼. 지금 문제가 fx는 크거나 같다 f'x 아니야, 맞지? 네, 그냥 쓸게. 우선 쓸게. x-k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는 크거나 같다 x-3x-k의 전체 제곱입니다. 맞지? 이거를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x-k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k의 전체 제곱 얼마야? 플러스 4?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럼 이 녀석 가지고 또 이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지금. 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런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넘기고 얘를 그려서 이렇게 할까? 좋아. x-k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k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 여기 잡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녀석은 미분하지 말고 이 녀석부터 먼저 보면 자, 이 녀석을 A, F, G, GX라고 얘기를 한다면 GX의 형태가 x-k의 전체 제곱에 x-k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거든 지금. 가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축이 있을 때 여기가 k이고 여기가 k 플러스 3인 거야 지금. 여기서 함수가 3차 함수가 이런 방식의 3차 함수를 피고 있는 것이고, 맞지? 그럴 때 마이너스 4보다 다 커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마이너스 4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왜냐? 근데 요런 흐름에서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요렇게 자르고 3이니까 축은 k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k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금씩 k 플러스 2를 k 플러스 2 8 k 플러스 2 마이너스 12 맞아? 즉 이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와. 맞니? 네. 맞니? 이거 완전 수비예요.
아,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뭐라는 소리야? y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네. 맞아? 그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얘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겠지. 네. 이해되냐? 이해되냐? 네. 즉, 이 함수는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은 몇 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뭐한다? 지난다. 얘가. 그럼 K 값이 나오고.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저기서 최소값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니까. 그렇지 않겠어? 네. 맞지? 그러한 상태,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의 F0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요 G라고 하는 것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보다 어떤 상태가 된다? 작거나 같은 상태. 이 말 이해되니?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4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아씨, 미안해. 틀렸어. 마이너스 4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즉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4보다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4보다 뭐여야 돼? 크거나 그러면 G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내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여기다 집어넣자. 밑에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4 그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지? 네. 맞아?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게 F0니까 F0는 0 집어넣으면 F0는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이것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지? 네. 이 녀석의 최소값이란 말의 의미는 K가 K가 될 수 있는 한 커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맞아?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이 녀석의 K의 최대. 이해돼? 네. 이해되겠어? 근데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쉬운, 이게 지금 쉬운 풀이야. 이게 지금 쉬운 풀이야. 원래는 이거보다 더 복잡해. 더 복잡하다고.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난 이걸 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어쩌지? 어쩌냐고. 난 이걸 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지금 이 녀석은 뭐야? 야, 또 함수야. 또 함수라고. 자, 이 녀석 풀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K 플러스 4야. 그러면 분명히 함수는 거꾸로 이런 방식으로 갈 거고, 맞아?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게 지금 이 함수야, 이 함수.
이 함수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라고. 네. 맞아? 마이너스 4보다 뭐 하는 거라고 했어? 크다 그랬지 그지? 네. 즉 이 값을 얘기하는 거야. 큰 거잖아 지금. 네. 큰 것 중에 제일 큰 거라며. 네. 여기지 그지?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K가 0일 때 답은 뭐야? 4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말의 의미를 알겠어? 네. 문제는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까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야. 이 문제를 이걸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핵심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문장들의 그 흐름을 찾아내는 거야.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이 녀석도 먼저 잡아내는 게 좋아. 이 녀석도 잡아내서 K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이고 그때의 K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이 녀석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봐. 카드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가 아니야 얘들아. 고의는 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하는 법을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왜? 알려줬잖아. 원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미분해야 돼. 미분하는 시간 또 한 판 써야 되거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미분 또 해야 돼. 또 미분하는 시간 또 한 판 또 써야 돼.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내 옆에 흐름만 보여줘. 이해됐어? 됐어? 여기 혹시 레벨업이니? 네. 갑자기 레벨업으로 툭 치고 야 레벨업 들어가면 말을 좀 해줘. 레벨업이라고. 네. 말을 해줘야지 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 레벨이 툭 들어오면 당황하잖아. 갑자기 하기 싫어지잖아. 계산이. 형은 집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해보라고. 지금 여유 있을 때 해라. 알았지? 가. 아니. 자, 다음. 204번. 자, 204번. 자, 문제나 좀 읽어봐.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나 좀 읽어보고 문제의 흐름이나 좀 봐. 야, 이씨, 거기까지 해놓고선 그 문제를 못 풀고 있었던 거야, 지금? 네. 야, 거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하냐? 이런 걸 처음 보는 처음 본다고? 아니, 처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딴 건 필요 없어. 그런 그림 그려놓고서는 문제를 이걸 못 푼다고 뭐 어떡해. 자, 봐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야. 뭐 매번 하는 것처럼 똑같이 fx라고 하는 거죠. x 4제곱 함수 이렇게 가는 함수야. 그치? 그런데 fx는 x는 2에서 극대값 12를 가진다고 그랬지? 그치? fx는 4차 함수인데 극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극값이면서 즉 이 안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건 총 3가지. 첫 번째, F2는 뭐야? 12야. 이거 하나 뽑아낼 수 있고, F'2는 뭐야? 0. 이거 하나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가 그때라는 사실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어. 맞아? 네. 어허.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총 몇 가지? 4가지. 그 4가지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 4가지를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면 극대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엉덩이 모양밖에 없어. 맞아? 물론 그 엉덩이 모양이라는 게 완전히 이렇게 딱 대칭된 엉덩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짝꿍댕이 형태를 취하는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래야 극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맞냐? 그래, 나 조건을 보면 극소값은 오직 마이너스 4뿐이래. 그럼 이 말은 극소값이 하나라는 소린가? 극소값이 만약에 하나인 4차 함수를 본다면 말이 안 돼. 지금 3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러면 극소값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극소값이 마이너스라면 중복되어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은 양쪽이 대칭된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여기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4이고, 뭐야? 얘가 뭐고? 2이고, 얘가 뭐야? 12라. 이해돼? 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풀면 돼. 이걸 가지고서 풀면 돼. 자, 어떻게 하냐? 양쪽이 이렇게 대칭됐다고요? x는 2에 대해서 대칭됐다고요? 자, 4차 함수 중에서 이런 엉덩이 계열 모양이야. 자, 내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좌표 표면이 이렇게 그렸어. 좌표 표면이 이렇게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나와. 진짜. 이 함수식은 어떠니? fx. 자, 이렇게 생긴 게 무슨 함수야? 이 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 이걸 우함수라고 하지. 우함수라고 하지, 그렇지? 네. y축 대칭. 한 4차 함수가 우함수의 형태를 들이치고 있어. 그 말의 의미는 3차랑 1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태는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형태를 취하고 똑같아.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러면 얘는 어떨 것 같아? 얘는 지금 이게 축이 아니야. 2야. 즉, 이 녀석을 이만큼 평행 이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즉, 이 함수식 fx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는 무조건 1이야. 1인데, x 4제곱이긴 한데, 그러니까 형태는, 원래 쓰는 형태는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만큼 움직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는 게 맞아? x 마이너스 2의 전체 4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써요. 맞아? 오, 그럼 다 했어. 미수 몇 개? 2개. 맞아요? 즉, 자, B는 뭐가 돼? F2는 얼마야? 12지, 그지? 맞아? 그럼 B는 뭐가 돼? B는 12가 될 거야.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
x-2의 전체 4제곱 플러스 a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가 되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뭐 이용해 먹어야 돼? 아직 4 이용 안 해 먹었지? 네. 4를 이용해 먹자고. 4를 이용해 먹기 위해 어떻게 해? 미분해야 되지, 그치? f 프라임 x 4의 x-2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2a의 x-2는 x-2의 4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 맞냐? 네. 요걸 풀어. 요걸 풀면 4x 제곱 마이너스 16 x 플러스 16 플러스 2a지, 그치? 네. 맞아? 이 녀석이 지금 어떤 상태여야 돼? 이 녀석의 근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 녀석의 근은 어디였지? 마이너스 4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응? 마이너스 4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왜 가만히들 있어? 뭐 그래무식이라도 써야지. 네. 그래무식이라도 써야지. 네. 알파 응? 4분의 자신 있어? 이 녀석의 한 근이 뭐다? 알파이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알파이다. 맞아? 즉 식에 의한다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여기 B가 아니라 여기 12지.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4제곱 플러스 A의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2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된다. 맞아? 네.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4의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가 뭐가 돼? 0이 돼. 그러면 형태 보이지, 그치? 알파 마이너스 2는 뭐? 2의 전체 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2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지, 그지? 그럼 요거 대신 집어넣어. 4분의 a 제곱 플러스 a에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맞아? 맞아?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요거 4 올리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그러면 a 제곱 64 a 8 플러스 마이너스 8. 맞아? 그런데 a라고 하는 녀석 여기 a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면은 플러스 8이야 마이너스 8이야? 자, A가 첫 번째 A가 8이면 아이고 다들 몽하게 쳐다보고 앉았다. A가 8이면
A 8 집어넣으면 4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은 0이지 그치? A 값이 나오겠니? 얘가 넘어가면 음수고 제곱인데 음수가 나오겠어? 말이 안 되지 그치? 즉 A는 뭐가 해야 돼? 마이너스 8 해봐야 안다니까. 알았어?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 즉 fx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4제곱 마이너스 8의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2.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f5는 5 집어넣으면 3 81 마이너스 3 3은 9 72 플러스 12 그러면 9가 나올 테니까 20 겁나 어려운 거야. 어? 겁나 어려운 거라고. 아니 잠깐만 무슨 찍찍찍부터 먼저 하지 말고 아직 설명이 다 안 끝났는데 무조건 그냥 찍찍부터 먼저 해. 자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야? 이게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림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초반 이식이 어려워졌어. 이식이 어려운 거야 지금. 뭐야? 그러면 자 생각해봐. x가 2일 때가 편하냐? 아니 여기 x가 2일 때가 편하냐? x가 0일 때가 편하냐? 아무래도 x가 0일 때가 편하지 그치? 그렇다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해버려? 차라리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겨버려. 뭐야? 이런 방식으로 옮겨버리자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축이 없겠구나. 축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y축이 될 거고 y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어. 얘가 얼마야? y는 마이너스 4. 맞냐?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상황인 거지. 맞냐? 이게 y축인 거고. 이해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야? gx라고 하는 걸 구할 거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x 4제곱 플러스 뭐 ax 제곱 플러스 b의 형태를 취하 12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건데 나는 이 녀석을 나중에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쓴 식을 나중에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할 거라고? 이만큼 이동할 거야. 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던 식을 이만큼 이동해서 다시 푸는 거야. 근데 이 식이 훨씬 편하다. 뭐가 편해지느냐? 이 함수식 자체를 잡는 것부터가 편해져. 어떻게 편해지냐면 이렇게 편해져. 잘 봐. 두 개가 y축 대칭이 나오겠지. 그러면 하나를 알파로 놓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gx라고 하는 함수하고 요 y는 마이너스 4지 그치? y는 마이너스 4랑 만나는 교점이 이거랑 소리야. 즉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gx가 어떻게 될 거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0일 때가 얼마라고 그랬어? 1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알파 4제곱 마이너스 4가 12가 되는 거야. 그럼 알파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 2야. 그러니까 옮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치? 저거 옮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이수 1이고 x제곱 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 이해되냐? 이게 그래서 훨씬 편하다.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해설을 보면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해설 자체가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나와서 하기 좋다. 전형적인 문제풀이 같이 있는데 근데 다 알아봐야 되는 조건들을 알아봐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이 벗어나는 부분은 없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주 익숙한 축의 대칭으로 아주 익숙한 형태식을 쓰고 거기에 그까지 먼저 잡아서 우리는 적분을 배웠잖아, 그치? 해놓고 다시 적분을 돌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형태식 잡을 줄 알면 형태식으로 바로 잡아주고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걸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식을 좀 더 간결하게 풀기 위해서야. 그래서 답이 나왔어. 근데 길어. 그런 건 질문하라고 있어. 그냥 틀이 너무 길게 풀긴 풀었는데요. 혹시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는 체크해서 질문해. 질문하면 선생님이 풀어주든가 아니면 흐름 아까처럼 흐름을 얘기해 주든가 할 거 아니야. 맞아? 아니면 그렇게 하긴 했는데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짧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왜? 여기 부분부터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야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해돼 무슨 소리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가도 되는 거야. 되겠냐? 여기는 계산을 해서 답을 낸다는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냥 내가 그림의 흐름이나 그림의 형식을 볼 수 있느냐, 그림의 형식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차이점이다. 차이밖에 없어. 알았어? 됐어? 그래서 이쪽 내용보다는 저쪽 내용. 그러냐? 저쪽 내용이 더 중요해. gx 마이너스 4인데 요거 마이너스 4하고 이 함수랑 만난다. 접한다. 여기 내용이 더 쉽게 쉬운 문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2학년 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요는 뭐냐면 이 풀이를 얼만큼 많이 연습을 해서 니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 방법은. 그냥 다음이요. 풀다가 말하는 저기는 없고 여기 부분 여기의 형태 부분이 질문할 게 꽤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할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라는 소리는 이 새끼가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이도 높은 그러니까 고2 고3 올라갔을 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난이도 낮은 문제를 훨씬 빠르고 편하게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갖추기 위해서야. 뭔 말하는지 알겠어?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거의 흐름이나 그걸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 뒤쪽에 동영상 있으니까 동영상 볼 수 있으면 동영상 다 봐야 된다고. 니네는 그냥 문제만 풀고 마는데 여기 문제만 풀고 말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3학년 올라가서도 뭔 소린지 모를 것이고. 왜? 내가 지금 얘들아 여기 수투를 자이스토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에 해당되는 미적분 파트에 있는 그 미적 있지 그치? 거기는 그냥 미적분에 해당되는 초월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다항함수의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항함수가 약하잖아? 그러면 미적분 파트 안에서도 다항함수도 안 될 것이고 초월함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다항함수를 어느 정도 좀 빠삭하게 해놓으면 초월함수 쪽 들어갔을 때 안에 들어가는 다항함수 계열이 있어. 그 다항함수 계열이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보인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단순히. 뭐만 하는지 알겠어? 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부정적분까지, 다음 시간 부정적분까지, 레벨업까지 다 해오라고. 알았어? 그리고 세 번째 거 지금 질문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고, 그래도 여유 시간을 잡어. 수학을 더 푸는 시간을 잡아서, 자의. 알았어? 자의해. 특히나 너는 자의,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것도 포함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우선은,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거 안 했었지. 다 했어요. 하기는 했었어? 그러면 거기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세 번째 거 그냥 풀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별 하나 별도 별수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알겠냐? 먼저 들어가라고. 알았지? 됐어? 됐어? 네.